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에 이어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세 번째 찾아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면서 이른바 비문 단일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대형 사고를 부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차고지 등록 규정과 처벌이 어술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연습 경기를 하며 전력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가 벌써 세 차례나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제기한 호남 홀대로는 가장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장관 수십여 명과 국무총리 등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해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인물들이 비방하고 다니는 거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일을 2주일 남겨놓고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14% 이상 벌어지면 그거는 결과가 끝난 겁니다. 이왕이면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줘가지고 벌써 세 번째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얕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인사차별이 적지 않았고 오직 필요할 때만 호남에 표를 달라고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남에서 압도적인 1등을 내야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문재인은 호남에 표만 달라고 하고 호남을 얕보고 있습니다.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안철수를 꼭!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두 정당은 이번 대선에서 밀리면 내년 지방선거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북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두 정당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중반전을 맞은 대선의 변수로 비문 단일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전북 출신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문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전북 의원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유승민 후보로는 한계가 있다며 바른정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영하는 민주당 세력도 저희들이 볼 때는 패권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패권 세력이 다시 잡으면 후퇴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면 호남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과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나마 호남에서 강세였던 국민의당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치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적어도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비문 단일화를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반국민 연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의원 가운데 정운천 의원만 비문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나머지 9명은 비문 단일화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대중과 김종필 그리고 노무현과 정몽준의 선거 막판 단일화 사례에서 보듯이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선거판입니다. 현재로선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투표용지 인쇄 시점인 오는 30일과 사전투표가 치러질 다음 달 4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때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본부 등 주요 경제단체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거절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제 재경 전북도민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재경 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도민회의 일부 지도부가 마치 전체 회원의 뜻인 것처럼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완전히 둥지를 들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전주시대가 열렸다며 전북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설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연금의 전주시대가 열렸다며 전북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저희가 산학협력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가 길러지고 또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기금적립금 558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은 전주에서 15년 뒤에 2천조 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연기금 운영기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시고 기금운용본부 이전 효과는 벌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2월에 전북 금융기관 수신이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수신이 증가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지역 산업계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대선 후보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중심지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융산업과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필요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영농급수가 시작됐습니다. 정읍 낙양 취수문에서는 올해로 90번째를 맞는 백파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이 일제히 열립니다. 시원스레 쏟아지는 힘찬 물줄기가 실핏줄처럼 뻗어있는 농수로를 적십니다. 백파제 통수식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 줄기의 물줄기가 100갈래로 나뉘어져서 광활한 모든 농지를 적셔주어가지고 풍년 농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농민들도 세찬 물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시름을 잊고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 비도 적당히 와주시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고 해서 풍년을 기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양 취수문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6만 킬로미터의 농수로를 굽이굽이 타고 흘러 정읍과 김제, 부안에 걸쳐 있는 호남 평야 3만 8천 헥타르를 적십니다. 이 취수문을 통해 한 해 3억 8천만 톤의 농업용수가 호남 평야에 공급됩니다. 1927년 낙양 취수문 준공과 함께 시작된 백파제 통수식은 올해로 90회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홍삼 한방 아토피케어 특구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고 지난 홍삼 한방 아토피케어 특구 사업의 완료 시점을 지난해에서 오는 2021년으로 5년 연장하고 2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산약초타운과 홍삼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사업 연장과 추가 투자를 통해 78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공립유치원이 설립됩니다.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공립유치원인 전주 화정유치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정유치원은 오는 2020년에 특수학급을 포함해 10개 학급 규모로 건립됩니다. 불법 주차를 한 화물차 때문에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차고지 규정과 사고가 나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밤중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탑차 있죠. 그 밑으로 자가용이 낀 거예요, 갖다가. 이게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에 지난해 9월에도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밤이 되면 도심 주택가나 도로변에 이렇게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화물차들은 차체가 크고 높아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등록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자신의 집이 있는 주택가나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수라니까요. 근데 왜 여수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일을 여수에서 받으니까. 제가 기름을 여수에서 넣어요. 여수에서. 집은 전주인데. 주소지와 차고지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으로 등록만 하고 차는 내 집 앞에 대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로 입건은 하지 않아요. 경사 입건은 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만 이제 지을 수 있도록 하죠. 피해 본 것,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배상만 해주면 뭐 되는 걸로 이렇게. 잇따르는 화물차 불법 주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고지 등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조선 발주 물량의 군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상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우조선에 1조 원 규모의 건조 물량 10척을 배정하면서도 군산 조선소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오는 7월 발주되는 1조 6천억 원의 건조 물량은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현대중공업에도 울산에 편중된 조선 물량을 군산과 나눠 군산 조선소 가동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관계기관의 지역방송 정상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방송이 위축된 지역경제와 자본의 논리 앞에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적 책무에 지역성을 명문화하고 방통위 등 법정기구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네트워크 전파리와 광고 배분 구조를 수평적으로 조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개막하는 본 경기를 앞두고 전북현대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곧 21명의 최종 엔트리도 확정됩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스페인에서 나라와 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우의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한 수 위 형님들과의 맞대결이지만 출사표는 당차입니다.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잘 적응해서 1차, 2차전 도움될 수 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성인 프로팀이 더구나 시즌 중에 청소년 팀과 평가전을 갖는 건 드문 일이지만 신태용 감독의 요청을 최강희 감독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스피드와 파워와 모든 면에서 기량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들한테 한 수 배운다는 입장, 경기했을 때 기량과 그런 것을 다 토탈 포함해서 마지막 21명에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 경기는 20대 이하 월드컵 본선 2경기가 치러질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그라운드를 미리 밟아보고 잔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식은 다음 달 20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개막전에 43,000석 반드시 채우겠다고 그랬는데요. 전주의 열기는 이미 개막전은 43,000석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현재. 경기는 전반 8분 김민재의 헤더골로 포문을 연 전북이 모두 3골을 몰아치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큰 무대를 앞두고 호된 담금질로 긴장감을 높인 대표팀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는 5월 20일과 23일 각각 기니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개막식은 전주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오후 6시부터 배우와 감독들의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7시부터는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이 상영됩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모두 58개 나라에서 온 229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배우와 감독이 관객들을 만나는 토크쇼와 인디밴드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100억 원대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안군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안군은 비서실장 김모 씨가 징역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김 씨를 당연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부안군 공무원 2명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은행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6장이 발견됐습니다. 71살 김모 씨는 5만 원권 40장을 현금 인출기에 입금하려다 입금되지 않자 은행 직원에게 문의했고 지폐에 홀로그램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위조 지폐를 한 달 동안 보관했던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정비업자 등 57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나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최대 350km의 속도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해 10월 지난해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5톤 화물차를 몰다 7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함부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기온이 18도에서 22도에 머물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부터 휴일인 일요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20에서 40cm 정도 높아 군산 등 서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